농촌에 태양광이 많이 있지만 그 태양광이 다 외부 자본들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배도 아프죠. 나는 맨날 들여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저 태양광은 엄청 논대인데 그런데 다 이상한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야.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주인들에게 태양광을 사업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안녕하십니까. 남자의 농업세계입니다. 오늘은 농업계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이 사회를 봐주실 넥스트의 윤지로 수석님 함께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죠. 의성에서 올라오신 김영건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늘 예민한 주제를 해야 돼요. 저도 사실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좀 오늘 태양광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이 주제가 굉장히 첨예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좋은 거고 꼭 필요하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 주제만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어떤 논쟁으로 옮겨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윤수석님? 저도 사실 글로만 봐가지고 이게 일단은 이 토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좀 얽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농지 태양광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영농형 태양광이든 아니면 농지의 태양광이든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하려 그러면은 풍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원자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특히 이제 태양광이랑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일정 부분은 농지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왜 이렇게 농업계에서 반대인지 아니면 찬성인지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게 컸죠. 네. 태양광에 관한 게. 그러니까 이게 과정을 보면은 그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으로 도달하는 게 필수적인 과정으로 됐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과정은 탈원전 논쟁하고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시작 시점에 탈원전 논쟁으로 그게 한참 비화가 되면서 진영 간의 일종의 이념 대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태양광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언론에 그 당시 보수 언론에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의 납중독 그 사실상 가짜 뉴스에 가까운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또 태양광 같은 것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부실 시공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이제 어느 분야나 숫자가 많아지면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각해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나치게 많이 부각된 측면이 있죠. 근데 분명히 이게 그러면은 농업계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농민들은 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 그걸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탄소 배출을 줄여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회로 가야 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계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태양광이 먼저 농촌 사회에 밀고 들어온 거죠.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농촌 사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사회적 흐름, 변화의 흐름에 조금 이렇게 더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농촌에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먼저 읽고 이것이 돈이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도시의 사업자들이 농촌에 태양광을 하면서 진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사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없던 게 막 들어오고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보기 안 좋고 저걸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되는 건 없고 그리고 또 일부 젊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태양광이 들어오면서 농지 임대 가격이 높아지고 그리고 개중에는 내가 붙이던 땅이 뺏기게 되는 과정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농촌형 태양광에 대한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된 거죠.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미리 좀 개념을 정리를 네.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논밭에 태양광 있으니까 뭐 농지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다 막 섞어서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다르잖아요. 농지 그렇죠.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그걸 먼저 좀 구분하고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일반적으로 지붕에도 할 수도 있고 네. 뭐 길가 도로변에도 할 수 있고 경사도가 낮은 산비탈에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많이 하는데 그 태양광이 당연히 농촌 지역에 많이 하죠. 네. 왜? 농촌이 땅이 많으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 태양광을 많이 하는데 그런 태양광을 포함해서 태양광 시설이 들어갔을 때 그 부지에서 영농은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태양광을 하는 것. 그것을 농촌형 태양광이라고 불러요. 농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농지에 태양광을 하는데 태양광도 하고 그러니까 전기 생산도 하면서 그 사이사이로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농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간격을 띄워놓고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과 발전을 함께하는 그것을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부르죠. 네. 벼농사를 예를 들면은 논에다가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는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게 사실 소득이 훨씬 높잖아요. 그죠? 훨씬 높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농지를 농지로 유지시키려다 보니까 농민들은 함부로 태양광을 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에 농지에는 태양광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전면적으로 이제 태양광을 하는 곳은 농지로서의 기능은 중단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 이제 농지는 태양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을 하는 거니까 이 원리가 뭐냐 그러면 작물에 따라서 광포화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햇빛을 무조건 많이 받을수록 작물에 이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가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삼을 재배하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경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햇빛 가림을 해놓고 밑에다 인삼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로 그 햇빛을 가리면서 밑에 인삼 재배를 하면은 그럼 인삼도 재배하고 태양광으로 전기도 생산 가능하고 이건 이제 인삼이란 작물이 필요로 하는 광포화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나 수박 같은 거는 태양광을 하면서 함께 재배할 수가 없어요. 옥수수나 수박은 햇빛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거든요. 이런 데는 중간중간 패널을 넣으면 수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벼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광포화도가 높지 않아서 논에다가 상당 비율의 태양광 패널을 깔아도 벼의 수확량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 도입이 되면은 가장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벼를 생산하면서 그러니까 나락 재배를 하면서 태양광을 함께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부르죠. 앞으로는 이제 그게 농업 분야에서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의원님께서는. 그렇죠. 지금 이제 영농형 태양광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의 필요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필요량을 재생에너지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기반 조성이 잘 돼 있는 데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는 구획 정리도 다 돼 있고 그런 곳에 태양광을 생산하면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전기 생산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죠. 재생에너지 전기의 필요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전국의 70여 곳에서 실증 실험을 거의 마친 상태고 입법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김 의원님은 촌에서 어떻게 소를 키우시잖아요. 네. 근데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왜 그러신지. 네네네. 경기 에너지 진흥원이었습니까?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님이셨고 제가 설립을 했죠. 그 기관을 만드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경기도에 있는 에너지 전환 계획 같은 걸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음. 그러시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 상당히 조예가 있고 음. 그래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농촌 지역에 어떻든 태양광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아니면 농민 입장에서는 이걸 반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 시대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전환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롭기 때문에 또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농촌 사회 입장에서도 보면은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농업이라는 것이 식량 생산이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엽록소가 식량을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 엽록소의 자리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햇빛을 봐서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도 에너지고 식량도 에너지고. 그러니까 농업이 전통적으로 식량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이때까지 영위되어 왔다면 이제는 한 축의 식량 생산, 또 한 축의 에너지 생산. 이 두 가지를 농업이 함께 가져가면은 농업의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쌀 과잉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심각할 문제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완화도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작년에 양곡관리법 갖고 우리나라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네. 저는 뒤에서 그랬죠. 그거 싸우지 말고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을 하자.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는 소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쌀 생산이 일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쌀이 엄청 많이 남는 게 아니거든요. 1년에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남는 게 40만 톤 정도인데 겨우. 그 정도는 우리가 영농형 태양광을 좀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쌀이 감축이 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은 늘고 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타협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걸 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 농지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벼농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임대 농사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농경지를 빌려가지고. 저는 이게 아마 농촌 지역에서 갈등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 가지 소득을 공유하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하자 말자 논의보다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농민이 식량 생산과 함께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함께 해나간다면 농업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리고 소득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농업이 그러니까 미래로 가는 농업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때 농촌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새로 시작할 가능성도 높고 농업 변화의 일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일단은 농업 내에서 그 논의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이때까지는 피해자였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니까. 그러니까 농민이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농촌에 태양광이 많이 있지만 그 태양광이 다 외부 자본들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네. 배도 아프죠. 나는 맨날 들여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저 태양광은 엄청 논던데 그런데 다 이상한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야. 꼴보기 싫죠. 그래서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주인되게 태양광을 사업할 것인가
라는 그런 논의가 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이제 농지의 부재지주 소유가 약 50% 정도가 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 야, 땅도 도시에 니네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태양광도 니네가 하겠다고 해? 이게 말이 돼? 딱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농업 개혁을 위해서라도 도시에 이제 인용해 가지고 비농민들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농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게 사회 정의에도 맞고 우리 사회가 포용적 사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현업의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돌려주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이제 실제로 결국은 도시에 사는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지구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니까 농사만 짓지 말고 태양 농사를 지으면 어떻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제 수용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영농형 태양 같은 경우는 농사를 접어라가 아니라 패널 깔고 그 밑에서 계속 농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예. 그 농민분들한테 딱히 어떤 막 거부감이나 이런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요새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 지역에서 인식이 뭐 최근 들어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게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이제 잘 몰라서 만약에 제가 이제 제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냥 지주가 무작정 영농형 태양광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강제할 수가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농촌 사회에서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거는 외부 자본들이 들어와서 태양광을 하기 시작했지만 네. 농민들 중에서도 앞서서 태양광을 한 사람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 지붕에 태양광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사료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이 일단 투자를 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네. 투자를 하고 나면 추가적인 노동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장에 가서 놀다 와도 태양광이 일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양광을 하고 나서 통장에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재미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꼽히는 돈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 달에 얼마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사이에 농촌에 또 규제가 심해져서 할 수 있는 지분 같은 데도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뭐 이격거리 이런 거. 이격거리. 예. 제가 근래에 태양광을 해봤어요. 예. 직접.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정치를 하고 정책을 담당을 하다가 보니까 직접 태양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를 좀 했어요. 왜냐고 하면 뭐라고 주장을 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때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 이해 충돌이 아니냐. 내가 그 재생에너지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그러니까. 입장에 있으면서 직접 사업자가 되면 그래서 그동안 안 하다가 작년에 소규모로 해봤어요.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생각보다가 소득이 짭짤해요. 몇 킬로와트짜리세요? 요즘은 선로가 없어서 지금 어디나 하려고 해도 선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선로가 없어도 20kg 미만짜리는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20kg 미만짜리 20kg짜리 하나하고 15kg짜리 하나 두 개를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에 태양광을 그냥 자기 돈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높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서 야 이걸 이렇게 못하게 하는 이유는 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야 이게 진짜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다 살만해지면 말 안 들을까 봐 못하겠나? 근데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이 아마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러면은 농민들이 아마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머님은? 아니 별로 거부감 없어요 사실은. 사실 없고요. 네, 근데 내가 동네에서 동네에서 농촌의 여론은 만약 그렇다 치면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는 부정적인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을 언론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토지를 임대해서 농사 짓는 사람일 수도 있고 대농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토지가 만약에 그렇죠. 네, 회수당할 수 있으니까 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을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고 또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주로 보도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내가 동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동네 같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친구들이나 내한테 아재뻘 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할 수 있다면 다 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경관적으로 좀 괜찮고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냐. 오히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늘 창고 지붕에다가도 하고 축사 지붕에다가도 조그맣게 해봤는데 했는지도 몰라요. 표도 안 나.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엔 태양광을 하면은 지붕 위에다가도 지붕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했잖아요. 네, 마치 기둥을 세우고 또 기둥 다시- 세워서 멀리서 네네. 보면 저 태양광이 다 보였잖아요. 네네. 지금은 꼭 지붕에다 도배해놓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 우사에다가 해놨는데 밑에서 봐도 나도 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봤지 저게 태양광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앞으로는 아마 태양광이 벽지 바르듯이 할 거예요. 그 임찬홍도 내 빌린 땅이지만 거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좀 복잡하죠. 그게 복잡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지금- 큰 문제예요. 지금 농촌 사회에서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오히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 일단 인허가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규제가 많고 선로가 없고 요 세 가지가 문제예요. 네. 요 세 가지가 해결되면 현장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 아까 이제 임찬홍의 문제 이거는 복잡해요. 왜냐고 하면 태양광 시설을 하게 되면 그 태양광 시설이 한 20년 이상 가야 경제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보통 이제 태양광을 하면은 자기 돈으로 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돈으로 하면 한 5년이면 본전을 뽑아요. 그럼 15년은 남잖아요. 네. 20년을 간다고 치면 네. 대출을 받아서 하면 한 10년은 이제 대출로 갚고 네. 10년은 자기가 버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20년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임찬홍을 20년을 해서 한다고 치면 그 지주와 그 임차 관계가 20년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네. 투자는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일단. 그 비용이 적지 않은데 그 둘 사이에 저는 임찬홍이 임차한 농지에다 태양광 시설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어쩔 수가 없죠. 네, 지주가 20년을 줘야 되니까. 소득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네. 벼농사에 비해 가지고 네. 태양광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지주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수익을 쉐어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 태양광을 하면은 그 사업비가 들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태양광은 조그마한 거는 자기 돈으로 하지만 태양광은 금융 사업이에요. 금융을 조달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금융의 신용은 누가 담보할 것이냐? 토지가 있고 이것이 임대차가 맺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주와 임찬홍에 있어서 그 자본을 들여오는데 신용을 누가 감당을 할 거냐? 그리고 이익이 농사 짓는 것보다 큰데 지주가 그것을 임찬홍에게 주겠느냐? 통째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자. 하면 당연히 지주가 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사이에 협의가 용이치 않기 때문에 지주가 하면서
지금은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거든요. 음. 지금은 영농형 태양광이 법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농촌형 태양광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태양광하는 형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임차농이 필요가 없는 거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니까. 지금 국내 법상 영농형이 안 돼요? 막 사례들이 조금씩 있는 그거는 것 실증 같은데? 실험 중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대개 농경지가 이제 가격이 싼 곳이 절대 농지잖아요. 네. 절대 농지인데 절대 농지는 전용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럼 이걸 음. 바꿔줘야 음. 영농형이든 이제 예. 농촌형이든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작년인가 왜 그 탄노위에서 예. 농지 전용 뭐 허가 뭐죠? 그 기간을 23년 뭐 이렇게 늘렸잖아요. 태양광 사업하라고 그때 했던 거라는데 그럼 그것들은 다 어디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은 영농형 태양광이 법적으로 안 돼 있어요. 아. 예. 안 돼 있고 농지에다가 네. 일시 전용을 해서 네. 그 태양광을 하는 시설도 처음에는 8년으로 제한해 놨었는데 네. 그거를 늘려준 거죠. 네. 일시 전용을 네. 이제 8년을 20년으로 네. 늘려준 네. 거지. 음. 20년 전이니까 그죠? 예. 음.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은 이 도입이 되면은 그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농사 지으니까. 아. 그래서 걱정인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게 사실 사람들이 태양광이 소득이 된다는 걸 알면은 무분별하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걸 오히려 걱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관리 문제. 예. 무분별하게 음. 태양광이 막 늘어나게 되면 이게 개통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속도에 맞춰서 할 거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는 게 우리나라 농지 중에서 한 지금 현재로는 뭐 한 2%, 1%, 2%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대요. 국토 면적인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 그 농경지 면적으로 하면 이제 비율이 좀 높아지긴 하는데 높아지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가지고 정밀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농촌 지역 주민들인데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마을 사람이 다 태양광을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을마다 이 태양광을 하는 게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위치에다 하고 거기에서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그럼 수익을 쉐어링하는 방식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그럼 이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마을 단위로 태양광을 하는 게 네.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을 복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한 사례가 여주의 구양리 그러니까 1메가와트를 해서 마을에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확보하고 그걸로 마을버스 운영하고 동네 전부 식사 제공하고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을 단위의 태양광을 해서 마을 복지와 연결을 하는 건데 그것도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을에 공유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양리는 다행히 공유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부 사업으로 전국에 10개 시범 사업을 마을에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사업 설계를 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했는데 실제로 그게 2개가 된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공유지를 확보하고 있는 마을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공유지를 활용한 마을 모델이 얼마나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되려고 하면요, 실제로 마을에서 보면은 굳이 농지에다 태양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마을의 그 하천변, 뚝, 또랑 위에 뭐 이런 데를 활용해도 꽤 넓은 면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아직 현행 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로 사명 같은 경우 저거 왜 안 하지 이러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한 정비들을 우선적으로 일단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잘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장소는 많다고 봐요. 우리나라 하천이 사실 하천은 다 채광이 좋은데 하천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산이 있고 산과 산 사이를 흐르는 게 하천이잖아요. 네. 그럼 산과 산 사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채광이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지리 시간에 배웠듯이 여름철 집중호우가 있는 곳이라서 하천의 부지 면적의 80% 이상이 1년 내내 놀아요. 장마철에 잠시 물이 지나가는 네네. 그 넓게 하천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1년 내내 거의 모든 시간에 물이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먼 바다에 해상풍력을 하잖아요. 네. 구조물을 띄워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 하천 땅을 왜 그냥 놀리냐는 거예요. 그거 다 국가 건데 마을 단위로 지역별로 분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법적으로 개선을 하면은 난 그것만 해도 엄청난 태양광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게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 예. 말씀 듣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서도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영농용 태양광, 예. 태양광들 하겠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활성화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생에너지의 절대량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가장 빠른 게 태양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풍력은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 풍력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시간을 짧게 잡아도 2년, 3년 걸려요. 네. 그럼 태양광은 6개월이면 생산해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워낙 이 재생에너지 확보의 속도가 늦어서 지금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태양광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그렇다고 보면 규모화된 그 재생에너지를 적어도 메가 단위 이상으로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럼 도입을 사실 영농형 태양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온 지 좀 됐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안 되는 가장 큰 허들이 뭐예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농민 단체 중에 가장 힘이 센 데가 전농이잖아요. 전농의 주축은 그 임차농들이에요. 벼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네. 전농의 지역적 기반은 호남이고 그리고 호남은 다 아시다시피 쌀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호남 지역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영농의 규모는 상당히 커져 있어요. 커진 규모로 영농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임차농이에요.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은 자영농은 고령농이고 영세농이에요. 임차농은 상대적으로 대농이고 젊어요. 이 임차농이면서 상대적으로 대농인 이분들이 전농의 주력 부대예요. 네. 그래서 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의 그 가장 큰 농민 단체인 일단 전농이 반대를 하죠. 그게 가장 큰 허들이죠. 이게 예민한 주제라서 사실은 누구도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라서 이거를 아니, 말씀 되게 편하게 하고 가시고 저도 되게 편하게 듣고 있는데 안절부절 못하시고 막 해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전농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임차농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임차하고 있는 농지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부재지주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재지주가 50%에 이르는 이 현실이 여러 가지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임차농들이 내 땅에 내가 태양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하도록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제도가 된다 그러면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그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거는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밑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 태양광 수익을 내가 같이 쉐어하지 못할 거라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지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농 간에 영농형 태양광을 놓고 이 자본은 누가 감당하며 모르셨죠? 지금 이 논의가. 네. 네. 사실은 우리 농업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논의들이 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땅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아무리 글을 쌓은 논리를 얘기하더라도 이 구조가 있는 한은 사실은 협의가 잘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진전이 되고 있는 게 없나요? 뭐 가령 뭐 대충 뭐 몇 대 몇으로 한다라든가 뭐 이거에 대한 좀 그게 몇 대 몇으로 구분이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요? 네. 아니, 오히려 음. 가능한 건 이런 건 가능할지 몰라요. 영농형 태양광을 임차 그러니까 농지에다가 지주가 시설을 하고 그 자본을 다 지주가 대고 그 대신에 임차농에게는 소장료를 제로로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기술적인 방안들이 아마도 많이 논의가 되고 예.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지는 예. 뭐 실증 사업 같은 것도 해보면서 그죠? 예. 뭐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긴 어려우니까 예. 뭐 50개든 100개든 이렇게 실증 사업을 여러 가지 모델을 해보고 그 중에서 좋은 케이스를 지역별로 다 다를 거잖아요. 이해관계가. 저는 해보는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개통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양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차농의 입장에서 영농형 태양 똑같은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하면 쌀의 수확은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차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합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주느냐 그리고 또 태양광 시설이 들어갔을 때 영농에 있어서 불편함은 또 임차농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주와의 전향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이 제한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단위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을 단위 접근 방식이 예. 어쨌든 우리가 태양광을 만약에 특혜라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피해라고 보면 이제 약간 얘기가 다른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특혜로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전기 가격 인센티브가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REC 빼고는 그죠?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부가 여기서 더 보조하고 있는 거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어쨌든 이걸 인센티브로 본다 치면 인센티브라는 거는 분배가 적절히 돼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만약 그대로 개방을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빠른 사람만 이게 챙겨가놓고 네. 괜히 반대하던 사람들 오히려 이제 손해보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 그럼 이게 저는 이 태양광이라는 게 의원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농촌 활성화시키고 농촌에 사람을 정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사회를 구조개혁을 하려고 치면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결과가 나중에 좋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 고통을 감내하고 허리띠를 졸라만 매자 이렇게 얘기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함께 동참을 유도하면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구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정부 재원으로 하려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태양광은 이 자체가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태양광이 농촌에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만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농민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게 어쩌면 태양광이라는 이것이 농촌 구조 개혁의 동인 기회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태양광에 대해서 아니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아니면 농촌에서 왜 영농형 태양광이든 태양광이든 예. 이렇게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윤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잘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뭐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하자까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합리가 뭐냐 도대체. 이제 그거를 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 숫자나 뭐 해결 방안을 정말 찾아가야 되는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네.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는 음.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동참의 환경은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거부감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는 형태가 아니라 네. 지금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상태다. 음. 이미 음. 좋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선로가 없고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러고 나면 현장의 보급 속도는 의외로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걸 어떻게 막아야 될 건가? 네. 저는 1, 2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걸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러니 관계기관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영농형 태양광을 연구를 꽤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아니면 태양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 사례 분석을 했고 케이스별로 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국민들인데 설득을 안 하고 왜 좋은 모델을 제시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장을 못 만들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쉽거든요. 농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특히나 이제 국가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저는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이게 잘 됐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런 논쟁이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듣다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잘 될 거다. 몇 가지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들에 불과한 거고 오히려 너무 잘 되는 걸 걱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농촌에 어떻게 도움이 되게 만들 거냐. 농업 하시는 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인데 어떻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솔직히 들었거든요. 농촌의 재생에너지의 공급이 광범위해지고 넘치는 수준에 도달한다고 하면 그것은 농업혁신을 굉장히 촉진할 거라고 봐요. 왜냐고 하면 미래의 농업은 시설 농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농업이 인간 노동에 의존한 노동의 시간을 지났거든요. 그러면 상당 부분 시설 농업이고 자동화, 전동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그 에너지를 화석연료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비용이 너무 높잖아요.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생산 원가는 제로에 가까워지는 세대가 온단 말이에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는 초기 투자할 때 비용이 들어가지 관리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수익점을 넘어가면은 이 생산 원가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가 농촌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보급이 될 때 그 과정에서도 농촌의 수익을 증대시키겠지만 결과적으로 농업의 혁신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촉진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를 농촌에서 잘 활용을 하면은 이제 침체된 농촌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또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농촌에서 또 들어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의견들이 많으실 텐데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거면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을 같이 모아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무척 어려운 주제잖아요. 이게 특히 의원님인데는 좋은 소리 못 들을 주제라 가지고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좀 냉정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윤수석님 오늘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해주셔가지고요. 오늘 농촌 태양광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